조직 출신 퇴직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거는 끝이죠. 남자가 돈을 날리고 퇴직금을 갖다가 온전히 보유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자기 사업 때문이고, 그다음 자식 리스크죠. 본인 사업 이야기는 뒤에 하고, 이번에 이제 자식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이 자식은 뭐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똑똑한 자식이 태어나면은 참 백년 기쁨이고, 똑똑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3대 근심이죠. 그렇다고 해서 천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돈을 날리고 퇴직금을 날리는 이유가 자식, 이제 못난 자식 유학자금 되거나 사업자금 주다가 다 날리죠. 근데 이제 원래 유학이라는 거는 아주 천재거나 안 그러면은 아주 돈 많은 집에서 유람 삼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아주 천재들은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자리 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꼭 그 보면은 상류층에 하면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냥 소나 개나 다 그름지고 자기 따라가죠. 그래 능력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유학을 보내요. 뭐 괜찮아. 근데 저금했는 건 다 써. 그 다음 주에 못 견디니까 집을 갖다가 팔고 전세로 옮겨 그 남은 돈으로 유학 자금을 댑니다. 그것도 안 돼. 나중에 이제 전세를 갖다 월세로 돌리고 유학 자금을 대요. 나중에 그것도 안 되죠. 빚을 계속 지다가 퇴직해가지고 이제 퇴직금 그거로 이제 빚을 깝니다. 그럼 한 푼 남는 게 없죠. 옛날에는 뭘 몰라서 대기업에서도 모 대기업에서도 유학 갔다 오면은 미국과 한국을 다 잘 알고 또 영어도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입사 동기들보다 2직급이나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막 바로 과장을 준 거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영어는 조선 토종들이 더 잘하고 미국도 제대로 모르고 한국도 제대로 모르더라. 그래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싶어서 그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은 물론 유학 갔다 왔는데 영어에 좀 나아가 시험은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면접에서 웬만하면 잘라봅니다. 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랬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은 저거는 성적으로 무난하다,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결혼정보회사에서도 감점을 주더라. 여자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처음에 유학 가면은 그냥 여자들 생활 잘 하죠. 그런데 그냥 무심하들 알면은 여자들이 야갔기 때문에 고향에서 보내오는 유학 자금은 인마이 포켓하고 그 남자 집에 같이 은채가 동거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러고 남자 돈으로 살고 이러면 집세도 안 들어가고 생활비도 처부 남자 돈으로 의지하니까 자기가 고향에서 보내주는 유학 자금은 다 인마이 포켓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동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남는 돈을 갖다 저금하는 것도 아니죠. 그거 다 사치하는데 노는데 다 써버리죠. 그리고 외국 남자들하고 물란하게 놀아나고.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천재거나 아주 부잣집에서 그냥 유람 삼아 견문 넓히러 가야 되는데 그 어중이 떠중이 그냥 다 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공부 못하는 놈이 뭐 미국 간다고 뭐 잘 됩니까? 물론 영어는 좀 낫겠죠. 근데 영어도 조선 토종들이 더 잘하더라. 그냥 원리 다니면서 그냥 응? 뭐 마약인 하고 말이죠. 대단한 문화에 물 들어가지고 한국도 모르고
미국도 모르고 어중간한 의치게 돼가지고 유학 갔다 오면은 뭐 그쪽에 미국에서도 공부 잘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취직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우리나라 들어오면 유학 갔다 왔다고 해서 대단하게 취급해 줄 것 같습니까? 면접에서 잘라버려요. 그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애들 엄마들은 처음에는 유학 가면은 뭐 동서남북도 모르니까 그냥 애들 밥 해주고 유학 뒷바라지 잘해. 군대 뭐 시장 왔다 갔다 하고 뭐 슈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같이 온 한국 아줌마들 비슷한 부류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생활도 조금 적응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유학, 애들 유학하는데 밥 해주러 따라오는 그 엄마들끼리 모이고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수다 떨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거라. 자기들끼리 놀아보니까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단체 미팅을 해요. 그러면 그 밤나기 딱 좋은 거라. 밤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애들 유학, 근데 이렇게 기러기 아빠한 사람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애들 유학 보냈다고 그냥 막 동네 방네 얼마나 떠들고 돌아다녔는지 병신짓 한지도 모르고 참 기가 차요. 그럼 마누라 바람 나쁘고 뭐 자식들 개판대 예쁘고 수중에 돈을 한 푼 낳는 게 없죠. 그래서 제발 좀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자식이 이제 사업자금 대주다가 망하죠. 그럼 자식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황제도 재벌도 뭐 자식을 못 이기고 또 가족이 원수고 가족이 자식이 원수죠. 가족이 또 사랑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틀려서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이라든지 사업에 실패할 걸 뻔해서 돈을 주고 싶지 않지만은 또 마누라 성화에다가 또 부자간의 천륜이 있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사업자금을 대줘요. 근데 치지 못하는 애들이 그 놀다가 심심해가 사업한다고 덤비는데 그 될 리가 있습니까? 그냥 이거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거에 또 재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듣기 좋은 소리고, 실질적으로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다른 것도 못해요. 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죠. 지능도 뛰어나야 되고 거기다가 성실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자 지능이 뛰어나지도 않고 성실성이 없다는 거 되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른 것도 못하더라. 근데 공부 못하는데 또 다른 것도 성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역시 정말 뭐 엄마들 이야기하다시피 머리가 좋은 애, 진짜는 머리는 좋은데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애들은 또 사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월급제 해야 되고 그 오너 사장 해야 될 게 이제 팔자에 나오는데 팔자에 공부는 못하지만은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주팔자를 가진 애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사업에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의 드물더라.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른 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엄마는 무조건 자기 자식이 뛰어난 줄 알고 뭐 대단한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아들은 뭐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이러는데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 자금을 다 대달라 그러면 안 대줍니다. 그렇지만 자꾸 쪼르고 이러면은 또 막 옆에서 마누라가 성화를 부리고 이러면은 실패할 걸 뻔히 알지만은 천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면은 떼주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퇴직금을 다 나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업자의 자금 대준 못난 자식이
그냥 98% 망해요. 98%. 그럼 또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사업 자금 대달라고 이제 손을 벌린다 이거지. 이때는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그러죠. 첫 번째도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자식에게 자질이라든지 그릇을 잘 하니까 안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안 대주고 싶었는데 7년 때문에 마누라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줬는데, 두 번째는 절대로 안 대준다 그러죠. 사업자금을. 그러면 이 못난 자식이, 이 개자식이 아버지한테 집착하다가 안 되니까 전술을 바꿔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를 쫄아제낍니다. 이제 소위 당구에서 말하는 셀쿠션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는 여자 편을 들게 되어 있지만 여자를 따라가지만은 여자는 자식 편을 들게 되겠고 자식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자하고 자식은 한 몸이에요. 남편은 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못난 자식이, 개자식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징징거리면은 셀쿠션을 치면은 이 옆에 내가 와가지고 남편한테 와가지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들들 볶죠. 그렇지만 남자들은 저게 98%, 99% 자식이 또 실패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돈을 안 줍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주게 된다. 왜 그렇게 주게 되느냐? 그 이제 남자는 돈을 안 주고 싶지만은 좁은 집안에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그 개자식하고 마누라하고 연합작전의 신경전, 신경전에다가 아내의 100여마리 송사, 달리다가 울다가 악도 쓰고 무시도 하다가 약도 올리고 별별 지랄을 다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남자가 못 견딘다 이게. 뭐 대통령도 집안 안에서는 꼼짝을 못 하죠. 자기 편은 아무도 없죠.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다 한편이고. 대통령도 집안에 들어오면 꼼짝을 못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집안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는 더 당연하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인생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 남은 퇴직금을 갖다가 자식 사업자금으로 떼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또 좀 있으면 결과는 뻔하죠. 부모 자식 모두 알거지가 되죠. 그래도 이제 마누라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마누라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겨우 몇 푼 주고 생색 내지 마라. 당신이 평소에 애 길을 너무 죽여서 그렇다. 돈을 좀 더 일찍 주지 않아서 그렇다.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남편만 타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엄마하고 자식들은 핏줄로 맺어진 한 몸이죠. 한 몸에서 따로 분리된 거죠. 자기들끼리 영원한 한 편이고 남편은 진짜 남의 편 다른 편이죠. 그리고 그저 돈 대주는 물지고 ATM 기계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돈을 못 벌거나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구박하기 시작하고 도망간다. 수사자의 노년은 비참하죠. 그래서 애들 유학 보내주다가 돈이 떨어지면 여자가 갚버리죠. 여자하고 돈은 같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은 여자가 알아서 냄새를 맡고 시공을 초월해서 날아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은 그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자가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다 날리는 게 본인 사업 때문에 그렇고, 본인 사업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 리스크가 제일 크다. 자식, 못난 자식 유학자금 대주다가 돈 다 날리고, 못난 자식 사업자금 대주다가 돈 다 날린다.